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예전에 이데일리, 이토마토, 그다음에 SBS, CNBC 이런 방송사에서 뭐 주식 시황, 뭐 그다음에 뭐 펀드 시황, 경제 시황 등을 이제 방송을 좀 했었는데 그 뒤에 약 10년 정도를 제가 이제 경제학 강의를 했어요. 경제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학 중에서도 마케팅이라든가 경영 전략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분하고 좀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참 촬영을 했고 앞으로 이제 제가 배웠던 어떤 지식, 이론적인 어떤 그 지식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여러분한테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좀 드리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증시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스탑이라는 회사인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주가가 뭐 거의 뭐 10배 이상 폭등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회사는 아시겠지만 그 게임 유통회사예요. 과거에는 이제 게임 유통회사가 실적이 좋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이제 온라인으로 게임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 실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의 메인 타겟이라고 될 수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주가가 뭐 계속 떨어지고 안 오르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CEO가 연초죠. 온라인 사업 개편 이런 언급을 좀 한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올랐어요. 오른 상황에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이 주가 오르네 하면서 다시 또 공매도를 엄청 쳤는데 아시겠지만 미국의 엄청난 그 유동성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공매도 세력들과 또 일종의 이제 전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결국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포기를 하고 다시 또 주가가 오르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차트로 잠깐 좀 보여드리면 자, 여기 게임스타이라는 회사 이 주식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어제 하루 사이에 거의 134.84%가 올랐어요. 와, 부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134%가 올랐을까요? 저 보시면 최근 뭐 어제만 보시면 뭐 최근 주가를 보시면 거의 뭐 주가가 이제 정체되고 이제 계속 하락세였는데 거의 뭐 자, 올해 초에 거의 20불, 12월 20불 정도 했는데 20불에서 지금 뭐 10배 이상이 급등을 했죠. 뭐 비트코인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자, 이 게임스탑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공매도의 그 메인 타겟으로 그래서 주가가 안 올랐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 자, 뭐 어제 하루 사이에 300%가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트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제 하루 사이에 무려 480%가 올랐습니다. 저는 그 실제 여러분 주식 투자 하시다 보면 10%만 올라도 뭐 뿌듯하고 좋은데 하루 사이에 거의 480%가 올랐다니까 뭐 거의 투기 등급 뭐 이 정도의 그 상황이죠.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 214% 올랐습니다. 자, 근데 미국 다우지수는 어땠을까요? 미국 다우지수는 어제 2.05% 거의 뭐 작년 11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이런 주식은 주가가 급등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주가가 이 정도 급등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자금이 유입돼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그 테슬라 주식을 여러분이 10달러에 만약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공매도와 그냥 일반 주식을 그냥 사는 거에 그 차이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테슬라 주식이 10달러에서 0달러가 됐다. 그럼 여러분은 얼마 손실이 발생을, 10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테슬라 주식 한 주를 샀다고 했을 때, 이해되셨죠? 근데 공매도는, 자, 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을 빌려갖고 주식을 파는 거예요. 자, 10달러의 공매도 세력들이 10달러의 테슬라 주식을 빌렸어요. 그리고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계속 그 주식을 팔아요. 그럼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0달러가 됐다 그러면 공매도는 이익인가요? 손실인가요? 10달러만큼의 이익이 생기죠. 그쵸? 자, 근데 이제 이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의 손실은 어마어마해집니다. 자, 그럼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 자, 예를 들면 10달러에서 만약 1000달러가 됐다. 자, 공매도 손실은 제한이 없어요. 그쵸? 자, 주식은 여러분이 10달러가 돼갖고 0달러가 되면 그냥 10달러 손실로 그냥 처리가 되지만, 자, 공매도 같은 경우는 자, 10달러의 주식을 빌렸어요. 근데 주식이 뭐 1000달러가 됐다. 테슬라 주식이. 자, 그러면 이 주식을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에 사서? 1000달러에 사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매도 손실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그래서 10달러에서 1000달러 되면 990달러가 손실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손실이 더 나기 전에
이걸 이제 멈춰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 500불이 됐어요. 500불이 돼도 한 주당 490불에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주가가 너무 이제 급등을 하니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왜? 은행에서 마진콜이 들어오거든요. 증거금이 부족하니까 증거금을 채워내라. 증거금 없으면 그 이제 다 손실로 상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그 중간에 더 이상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으면 더 이상 주가가 오르기 전에 청산을 하는 거야. 자, 이걸 숏 커버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500불에 막 주식을 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게임스탑에서, 자, 게임스탑이라는 이 주식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초창기에 한 20불에서 한 30불 정도 올랐을 때, 자, 이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대거 들어왔어요. 왜? 이 회사는 사실은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주가가 거의 2배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주가가 2배 하니까 헤지펀드들이 등장을 해갖고, 그래. 막 공매도를 자, 주식을 빌려갖고 유통 물량이 거의 2배 가까운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매도세를 내었어요. 자, 근데, 자, 개인 투자자들이 담합을 했죠. 담합을 해서, 일종의 이제 전투를 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주가가 20불에서 이제 40불, 막 이렇게 넘어가고, 50불 넘어가고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은 어떻게? 엄청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자, 그리고 이 주가가 더 올라갈수록 무한대적인 어떤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 거기서 청산을 해서, 자, 숏 커버링을 한 거죠. 다시 말해 청산을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빌린 주식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사니까, 자, 주가가 다시 또 급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스마트하죠. 자, 여기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공매도가 다시 숏 커버링한 것까지는 알겠다. 그 정도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근데 이 정도까지 오를 정도면 그 이상의 뭔가 매수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죠. 자, 근데 여기서 개인 투자들이 상당히 스마트해졌어요. 일종의 서로 이제 집단 지성을 좀 보인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 대규모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큰 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큰 손들이 자, 콜옵션을 매수했어요. 게임스탑 콜옵션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주식을 지금 20달러에 산다. 예를 들어 20달러에 산다. 근데 만약에 주식이 40달러가 되는 거야. 40달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콜옵션이라는 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주식이 40달러가 됐으니까 내 20달러에 살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면 20달러에 그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시가는 40달러다. 그럼 그만큼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이 큰 손들이 대규모적으로 콜옵션을 매수를 했어요. 자, 근데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면, 자,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20에서 100불이 됐다. 그러면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자, 주식을 몇 불에 사는 거죠? 20불에 살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사는 거예요? 자, 콜옵션을 판 기관들한테 그 콜옵션을 살 수가 있는,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콜옵션을 판 기관들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미리 주식을 사놔야 돼요. 주식을 사놔야 나중에 콜옵션을 행사하면 그 행사된 가격으로 다시 주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콜옵션을 판 기관들이,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어떻게 나중에 콜옵션을 행사하면 이 주식을 팔아야 하니까, 그쵸? 다시 말해서 사야 하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규모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가가 왜 이렇게 급등했느냐? 자, 로빈 후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동학운동과 같은 개인 투자들이 대규모적 매수를 했고, 거기에다가 숏 커버링, 공매도 세력들이 청산하면서 숏 커버링 들어오면서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고, 그다음에 콜옵션 행사한 그 과정에서 콜옵션을 판 기관들이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347불이 왔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자,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자, 여태까지 미국 주식의 역사상 이렇게 기이한 현상은 아마도 처음일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수익은 누가 봤을까? 자,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도 엄청난 수익을 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지치지 않고 지금 싸움이 지금 단기전으로 끝날지 좀 더 지속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주가가 지금 내일도 오르고 추가적으로 더 만약에 오른다면
어떤 현상이 나겠어요? 여기에 공매도를 한 헤지펀드들은 버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거야. 자, 그럼 결국 청산을 하게 되면 자, 일부 헤지펀드들은 심지어 파산의 어떤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계속 은행에서는 이제 마진콜이 들어와요. 자, 증거금 더 채워넣어라. 그럼 이제 헤지펀드들은 자금이 이제 부족할 거 아니에요. 자금이 부족해지면 결국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 뭐 우량주든 대형주든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자산들을 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인 어떤 주가 하락을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어제 다우지수가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미 연준에서 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 뭐 양적완화 지속할 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빠진 이유는 바로 요런 이유 때문이죠. 자, 지금 주가가 이제 올라가니까 공매도 헤지펀드, 대규모 이제 헤지펀드 그 세력들이 자금이 이제 부족하니까 결국 가지고 있던 주식이라든가 이런 자산들을 현금화 시킬 거다, 팔 거다. 그럼 팔면 어떻게 해요? 다른 여타 주식은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했어요. 자, 그래서 자, 일정 부분 지금 현재 이 개미 군단과 이 공매도 세력 간의 전쟁이 지속되는 한, 자, 전체적인 어떤 주식의 어떤 증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자,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하락세가 상당히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가 떠오르더라고요. 자, 금융위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이거를 간단히 한번 보여주면, 자, 보시면, 여러분,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어떻게 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급락했는지를 간단히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를 유지를 했어요. 레버리지라는 것은 이제 미 연준에서, 중앙은행에서 일정하게 레버리지 비율을 유지하라고 통제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자, 레버리지 비율이란 뭐냐면, 이 총 자산을, 여러분, 총 자산을 자본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총 자산을 전체 그 대차대표상의 자본으로 나눠주면 이 부채의 비율이 나오죠. 그쵸? 자산이라는 것은 부채와 자본의 보통 합이라고 하잖아요. 총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인데,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것은 총 자산을 부채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경기가 이제 좋아질 때를 생각해 보시죠. 자, 그래서 여기 총 자산이 100이고 부채가 80이고 20이라고 했으면 레버리지 비율이 아마 5가 될 거예요. 그쵸? 100 나누기 20. 자, 경기가 좋아지면 어떻게 이자 수익도 증가하고 은행의 자본금이 늘어나요. 그쵸? 그러면 자본금이 늘어나면 총 자산의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총 자산의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총 자산의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요. 자, 그러면 레버리지 비율이 4.2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은행의 입장에서 레버리지 비율을 5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자, 5를 맞추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부채를 늘리는 거죠. 자, 은행들이 부채를 늘린다는 건 뭐냐? 돈을 중앙은행에서 빌려와서 자꾸 가게나 기업에 대출을 해줘요. 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은행의 부채가 증가하겠죠. 그럼 시중에 어떻게 해요? 유동성이 이제 증가를 하겠죠. 가게나 기업이 자꾸 대출해주니까 그 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거품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품이 가속화돼서 부채를 늘리면 레버리지 5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거품이 이제 가속화됐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경기가 호황시일 때고, 경기가 이제 갑자기 위축됐다. 자, 이런 상황이 될 경우 어떻게 되냐? 경기가 위축이 됐다. 그러면, 자, 불황시에는 이제 반대가 되죠. 자, 지금, 자, 불황시, 여기서 보시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총 자산이 125고, 자본이 이렇게 됐는데, 자, 불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이제 침체되면서, 파산하는 기업들도 있고, 파산하는 가게도 있고, 자, 이자 지급도 잘 못하겠죠. 자, 은행의 자본금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은행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자, 그러면서, 자, 은행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은행의 자본이 25에서 20으로 만약에 준다. 그러면, 어떻게 부채가 지금 100인 상태에서 이번 20으로 줄면 총 자산이 120이죠. 그러면 레버리지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20 나누기 20은 6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황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레버리지 비율이 올라가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레버리지 비율을 5를 맞춰야 한다. 이런 정부의 어떤 레버리지 비율을 일정하게 관리한다. 이런 규제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을 5를 맞추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부채를 줄여야겠죠. 부채에서 100에서 20만 줄여요. 근데 은행에서 부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할게요? 자,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채권과 같은 자산을 팔아야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도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채권, 자산을 파는 과정에서 주가가
안 그래도 지금 뭐 경기 침체라서 막 주가 급락을 하는데 주가가 막 급속도로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품 붕괴가 과속화되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금융시장에서 지금 미국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2008년에 이런 금융위기가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예측하기는 상당히 누구도 알 수 없죠. 자, 근데 적어도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어때요? 이게 이제 뭐 게임스탁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은 막 올라간다 하면 공매도 세력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할 거고, 자, 울며 겨자 먹기로 뭐 공매도를 청산하고 그 과정에서 어때요? 증거금 또 부족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주식 자산 팔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또다시 어떤 급락을 가져오는 현상. 자, 그리고 미국 증시가 상당히 조정을 받을 거고요. 자, 그러면 게임스탁이라든가 이런 주식 계속 올라갈까요? 아니겠죠. 자, 다른 여타의 주식들이 이제 급락을 하고 이제 그런 장세를 보인다면 투자 심리가 또 위축이 되고 결국에는 다시 자, 개인들도 다시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자, 이런 거품은 사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개인 투자 같은 경우 상당한 이익을 얻었겠지만 사실은 뭐 상당히 너무나도 리스키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대규모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거는 자, 근데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자, 얼마 있어서 이제 시장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 다시 자금을 회수하고 그 과정에서 거품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뭐 유지가 되겠지만 상당 부분 거품 무너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안타깝죠. 뭐 그런 주식 한 주라도 있었더라면 수익이 더 났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 상황 이해되셨죠? 어떻게 해서 자, 이 게임스탑과 같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됐느냐. 자, 앞으로 뭐 이런 그 주식시장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또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